이렇게 서서 휘리릭 읽을 책은 아니더라고요. 이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 책은 소설집이고요. 이 책이 문체와 어우러져서 제가 감히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책은 종이책으로 구입을 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음미하며 읽어야 하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툼한 하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북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미니멀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후로 굉장히 신중하게 책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와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있던 중에 꼭 구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책들이 있어서 서점사 장바구니를 털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책을 왜 샀는지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구입한 책은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두 책은 좀 뒷북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맡겨진 소녀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고 같은 작가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역시 많은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 모두 도서관은 예약 대기가 꽉 차 있어서 빌릴 수가 없었던 책이라 서점에 가서 훑어봤었는데요. 서점에서 몇 장 읽다 보니 이렇게 서서 휘리릭 읽을 책은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들여서 이 책이 보내는 감정들과 메시지들을 읽고 싶어져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은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작이기도 한 책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맡겨진 소녀가 먼저고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11년 만에 내놓으신 소설이 바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입니다. 11년 만에 나온 책 치고는 좀 얇은데요. 이렇게 얇은 책이 더 강렬한 메시지와 감정들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읽어볼 생각입니다. 또 이 책들은 처음 읽었을 때랑 또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볼 생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 맡겨진 소녀보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이 더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맡겨진 소녀를 먼저 읽은 후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은 제가 읽어본 후에 리뷰를 남기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구입을 한 책은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책은 올해 1월에 출간된 신간이고요. 읽어보신 분들이 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띠지에 보니까 앵무새의 죽이기,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이을 차세대 모던 클래식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이 책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뒤편에 보니까 작고 미숙한 어린 소녀가 갖은 역경 끝에 마침내 한 청년과 대지의 어머니로 거듭나는 이 파노라마를 통해 독자들은 성숙과 성장, 희망의 의미를 머금어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책 소개만 읽어보면 가재가 노래하는 곳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셨을지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브이로그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책은 백수린 작가님의 폴링 인 폴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작가님이 생기면 그분의 작품들은 대부분 구입을 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출간된 백수린 작가님의 폴링 인 폴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었는데요. 올해 만난 인생소설 중 하나가 백수린 작가님의 눈부신 안부였거든요. 그 책을 읽은 이후에 백수린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어져서 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소설집이고요. 출간 10주년을 맞이해서 개정판으로 출간이 된 책입니다. 백수린 작가님의 문체로 써내려간 새로운 이야기를 읽을 생각에 너무너무 설렙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책은 앤드루 포터 작가님의 책 두 권인데요. 일단 종이책으로 구입을 한 사라진 것들 이 책과
전자책으로 구입을 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이렇게 두 권입니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정말 오랜만에 전자책으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앤드루 포터 작가님의 책을 읽어봐야겠다 생각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요. 연이 닿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 작가님의 책이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공휴일이라서 도서관도 열지 않았고 다음 날은 도서관 휴관일이라서 며칠을 기다려야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구입을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기다림 없이 구입하면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종이책보다 저렴하다는 점, 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약간 어둑어둑한 침실에서 나른한 컨디션으로 눕독을 했는데 그때의 공간과 분위기와 저의 컨디션이 이 책의 문체와 어우러져서 와,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책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에 따라 다가오는 게 참 다르다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잠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10편의 단편을 모은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2019년에 출간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2011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출간이 되었다가 절판이 되었다고 해요. 그 후에 김영하 작가님의 소개로 입소문을 타서 재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어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꼈던 점이 분명히 외국 소설을 읽고 있는데 또 등장인물들도 모두 외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꼭 한국 소설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글이 섬세하고 억지스럽지 않게 감정을 두드리는 문체라서 이야기가 마음에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독특하게 좋았어요. 마치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 셰프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게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느낌?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작가님의 다음 책인 사라진 것들, 이 책은 종이책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15년 만에 작가님께서 출간을 하신 거라고 해요. 우리 독자들도 그렇지만 작가님들도 시간이 흐르면 그 경험과 통찰력들이 조금 더 깊어지기 때문에 새로 출간된 이 책, 사라진 것들에 어떻게 녹여내셨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입을 한 책은 다자이 오사무 작가님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실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 읽은 후에 종이책으로 구입을 한 건데요. 읽은 책을 종이책으로 다시 구입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은데 이 책을 읽은 후에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서 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미 이 책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꽤 늦게 읽은 건데요. 근데 오히려 지금 나이에 읽어서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굉장히 암울해요. 그래서 이 책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린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읽는 동안은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한 번에 쭉 읽지 못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눠서 읽다가 완독을 했는데요. 읽는 중간에는 이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완독을 한 후에야 이 책 너무 좋다, 충격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좋은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디까지가 작가님의 삶인지,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포인트라든지 또 이야기 안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낱낱이 인간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또 작가님께서 너무 일찍 삶을 스스로 마감을 하셨고 그래서 남아있는 글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학도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음사 버전으로 제가 구입을 한 이유가 인간 실격 뒤에 나오는 단편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직소라는 단편 때문인데요. 인간 실격을 다 읽은 후에 솔직히 이 직소 때문에 더 작가님의 글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도 이 글에서 오는 충격은 정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꼭 읽어서 이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제가 이 책은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10년 후, 20년 후에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구입을 했습니다. 7번째로 구입을 한 책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이 책은 재밌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재미라는 감정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잖아요. 어떤 감정을 재미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이 책이 재미있다고 들을 때마다 이 책이 왜 재밌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직소를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고 이 책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책을 읽다가 이 책은 구입을 해서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전자책 20% 지점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고해였다. 세계는 번뇌로 충만했다. 하지만 번뇌에서 해탈하는 법을 찾게 되었다. 모름지기 붓다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해탈을 하리라는 것이었다. 이 문장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이 책은 종이책으로 구입을 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음미하며 읽어야 하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문장들과 함께 내면의 성장도 함께 가져갈 수 있어서 시타르타를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뀌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입을 한 책은요, 가브리엘 제빈의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입니다. 이 책은 사실 좀 충동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 같은 작가님의 작품인 섬에 있는 서점을 읽고 있거든요. 오늘 북카울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창 한국 소설을 읽다가 요즘에는 외국 소설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서점 이야기가 나오는 외국 작가님의 책이 읽고 싶어져서 큰 기대 없이 전자책으로 그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좀 뭐랄까 영미 스타일로 훈훈한 이야기이고요. 딱 영미 소설이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하고자 할 때 쓰일 법한 문체로 쓰인 책입니다. 섬에 있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까칠한 남자 주인공이 아내를 잃고 혼자 살다가 어떠한 일이 생기고 그 일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직은 완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데도 너무 괜찮고 책이 좋아서 이 작가님의 다른 책인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줄여서 내또내또내 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에 있는 서점이 책으로 이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이번에 구입한 내또내또내는 게임을 만들어내는 청춘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해요. 서점이라는 공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익숙한 곳이라 책이 재밌게 다가왔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저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읽어보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입한 8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또 이 책과 함께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읽으시면서 좋았던 책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좋은 책들 많이 나누면서 즐거운 독서 생활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톰한 하루 보내세요.